있는 공을 빼내겠습니다. 한 번에 쫙 움직였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딩스쿨 인공지능 두 번째 시간 자세인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제 자세인식이라고 하면은 말 뜻 그대로 제 자세를 인식을 해서 그 자세에 따라 이제 뭐 기기를 이제 다르게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손을 들었을 때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조명이 켜지고 제가 손을 내렸을 때는 조명이 꺼지는 이런 것들도 자세인식의 한 가지 뭐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인식을 이용을 해서 해보고자 할 건 뭐냐면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요 핀볼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핀볼 게임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요쪽에 이제 그 공이 있고요. 이 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여기 달려있는 두 개의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뭐 팔 같은 그런 것들이 다시 공을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계속 공이 이제 이런 물체들을 다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그렇게 얻게 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코딩 스쿨에서도 제가 공 관련된 뭐 스프라이트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까이 근접했을 때 공이 마구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그 이제 뭐 비슷한 게임이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만들어 보기 전에 자세인식 그 어떻게 키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자세인식을 켜는 방법은 이제 요 위쪽에 그 인공지능의 약자인 AI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 AI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자세인식을 미리 켜놓은 상태라서 여기가 끄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물감지 켜기처럼 똑같이 켜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인식 켜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그 카메라에서는 제 눈하고 그 뭐 이런 부분에 점이나 선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점하고 선이 나타나 있겠죠. 이런 것들 위치를 잘 보시면은 제 입은 제외하고요. 그 코, 눈, 귀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손을 살짝 보일 때 손목, 뭐 어깨랑 어깨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곳에 점이 찍히고 그리고 무언가 선으로 이을 수 있는 부분에는 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은 제 팔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다리도 되느냐? 네, 다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그 발목이나 뭐 엉덩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점이 찍히면서 그 전체적인 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 제 전체적인 신체를 이용을 해서 또 해볼 수 있는 재미난 예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몸을 자세인식을 시켰을 때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정도까지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인식을 이제 했을 때 새로 생기는 블록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카메라 쪽 말고 카메라 쪽에 요쪽을 쭉 보시면요. 이쪽을 쭉 넘어가 보시면은 요렇게 있죠.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자면요. 이 화면 끄기는 지금 아까 보셨던 제 그 카메라 그것을 끄거나 혹은 이렇게 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메뉴 그 블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뭐냐면요. 화면을 껐을 때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요. 그 점이나 이제 요 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화면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것을 남아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제 뒤는 그나마 이제 좀 깨끗하고 깔끔한 편인데 만약에 뒤에가 너무 정신없고 뭔가 좀 복잡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화면만 끈 상태로 그리고 자세 인식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블록은 좌우를 반전시키니까 좌우를 반대로 뒤집게 하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쪽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이 손을 좌우 완전히 켜게 되면은 저는 절대로 반대쪽 손을 갑자기 든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카메라가 확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을 정상으로 돌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화면 투명도를 결정하는 블록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0을 넣게 되면요, 변한 게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인식을 켜실 때에는 화면 투명도가 0으로 설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 한 30 정도로 해볼까요? 30 정도 해보면은 조금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까지 설정을 해드리면은 아예 화면을 끈 것과 동일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화면 투명도를 잘 조절하셔서 이제 자세에 따라서 화면 투명도를 결정하는 그런 재미난 활동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네 번째 블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블록은 자세인식 일시중지라는 블록인데요. 요것을 이제 눌러보시면은 카메라에 갑자기 제 얼굴에 나타냈던 점하고 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약간 느끼실 수 있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는 살짝 버벅거리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행동하는 대로 잘 카메라에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자세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요 코딩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제가 그 행동하는 자세를 실시간으로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인식을 계속 켜놓고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좀 이 버벅거리는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켜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에는 자세인식 잠깐 껐다가, 그리고 다시 코딩을 이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자세인식을 다시 켜가지고 내가 코딩한 대로 잘 됐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이고요. 혹은 이제 자세인식만 사용할 게 아니라 다른 인식도 사용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자세인식도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떨 때는 자세인식을 실행시키고 어떨 때는 이미지 학습만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강의 화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잠깐 끄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끄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블록이 있는데요. 자, 뼈대 지우기라는 블록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선을 지우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점만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보였던 여기 어깨선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누르셔서 그리기를 누르면은 뼈대 그리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세인식은 이제 조금 이렇게 꺼놓고, 그 밑에 있는 블록은 다양한 신체 부위별에 따라서 위치에 해당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되게 메뉴가 이렇게 쭉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얼굴도 그냥 단순히 얼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신체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눈이냐 오른쪽 눈이냐 귀냐, 그리고 어깨도 되어 있고 팔꿈치, 손목, 그리고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는 X좌표냐 Y좌표냐. 그래서 이제 자세인식을 하면서도 조금 더 정교하게 자세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 경험상 많이 자세인식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블록은 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요 블록이고요. 그리고 자세인식을 잠깐 일시 중지했다가 요런 블록도 조금 자주,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인식 블록에 해당하는 이제 간단한 블록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볼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볼 게임을 만들기 전에 우선 핀볼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일단 공이 있어야 핀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공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과도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색깔 공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뭐 색깔 공뿐만 아니라 여기 뭐 비치볼도 있고 뭐 야구공도 있고 농구공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걸로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블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먼저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을 갖고 오고요. 자, 그리고 코딩을 하기 앞서서 요 순서를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공이 움직이는 순간은 제가 제 손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이제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하자면 손이겠죠. 이 손이 공에 어느 정도 닿았을 때, 이런 식으로 닿았을 때 공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 손이 공하고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계속해서 파악을 하는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복문인 바로 이제 지금 요 갖고 왔던 데서 조금 내려서 제어라는 쪽에 이제 세 번째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갖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닿았냐 안 닿았냐 이것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조건문을 갖고 옵니다. 이제 그 밑에는 요 조건문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블록은 말고 조금 더 간단한 요 블록만 일단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블록을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갈 거는 이제 뭘 판단하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뭘 판단해야 됐었죠? 뭘 생각을 했어야 됐죠? 손이 공하고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는 손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공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요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 요 부분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은 이제 공을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닿았다면 공아 움직여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요 두 개를 채워놓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공이 닿았다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이 닿았다면 이라는 얘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보통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닿았냐 안 닿았냐 라는 그런 문맥적인 의미보다도 숫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닿았다라는 개념은 위치와 관련이 있고요. 위치라는 개념은 숫자로 표현했을 때 좌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좌표와 Y좌표를 이용을 해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판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손의 위치에 해당하는 X좌표와 Y좌표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X좌표와 Y좌표는 아까 제가 자세인식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그 블록이에요. 바로 맨 밑에 있는 이 블록이에요. 물론 코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손목. 이제 요거는 실제로 코딩 하시는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그 마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이 편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왼쪽으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손목에 X좌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와서 왼쪽 손목에 Y좌표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Y좌표도 계속 비교를 동시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 손에 X좌표, Y좌표만, 그러니까 제 손의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의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의 X좌표와 Y좌표, 요 공의 X좌표와 Y좌표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블록은 맨 위에 동작이라는 블록에 살짝 내려가 보시면은 밑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요 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것이 바로 공의 X좌표와 Y좌표에 해당하는 블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공의 X좌표, Y좌표 맞아? 라고 약간 조금 의아하실 때는요. 앞에 이렇게 체크 박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카메라 쪽에 볼 X좌표, 볼 Y좌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닿았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뭐냐면요. 이제 뭐 둘이 똑같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코딩을 많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그냥 단순히 그래 둘이 닿았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얘네들이 똑같다, 얘네들도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게 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 왼쪽 손목이 이 공의 X좌표, Y좌표하고 거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딱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서야 같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요, 얘를 그냥 단순히 둘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 이내에 있다. 그러니까 좀 얘네 둘을 뺐을 때 값의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요 방향대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 등으로 하면 그렇게 움직임 부자연스러워? 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의심을 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요걸 등으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등으로 쓰면 매우 내가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직접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등호 블록을 갖고 올 건데요, 이제 여기 연산 약간 요 연두색빛 나는 요 블록을 갖고 와서 부등호 블록을 갖고 올 겁니다. 부등호 블록을 갖고 오고, 부등호 블록도 2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블록도 필요합니다. 빼기 블록은 위에서 2번째 있습니다. 이것도 2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손목에 X좌표를 공의 X좌표에 빼고요. 그리고 똑같이 왼쪽 손목에 Y좌표를 공의 Y좌표랑 차이를 뺍니다. 네, 조금 축소를 할게요. 네, 그리고 요 값이 어느 정도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넣어주고 요 숫자를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숫자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제 왼쪽 손목이 공에 더 근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제가 이제 아까 테스트를 이제 사전에 해봤을 때 한 10 정도 주면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로 줄 예정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10 정도로 맞춰서 넣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뭔가 조금 준비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비슷하죠? 차이점이 뭐냐면은 X좌표냐 Y좌표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그 숫자를 넣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밑에 거는 Y좌표만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개가 완성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조건 안에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인데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차근차근 그 메커니즘을 알려드린 게, 닿았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려면 위치로 얘기해야 되고, 그 위치를 더 표현하는 거는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다 Y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X좌표도 10보다 작아야 되고 Y좌표도 차이값이 1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연산의 그리고 라는 블록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메커니즘을 지금 저는 이제 계속 그냥 말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닿았다라는 건요, 위치예요. 그리고 위치라는 건요, X, Y 좌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닿았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X, Y 좌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위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위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닿았다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려면은 X하고 Y 좌표가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흐름만 제대로 잘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여기에 그리고가 둘 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X좌표가 위에 준비한 요 블록이고 Y좌표가 요 밑에 준비한 블록이죠. 그래서 요 블록을 앞에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약간 여담의 이야기인데, 코딩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게 수학의 체계이고,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를 이해시키려면은 코딩하는 사람이 수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나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 요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길어요. 뭔가 되게 긴데 이제 요 조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끝난 겁니다. 자, 요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요거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두 번째 공항 움직여라 이 부분만 한 번 더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위에서 맨 위에 동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작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굳이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줄 게 아니고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은 이 공이 랜덤으로 움직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움직이는 그 블록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무작위로 움직이는 블록이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요. 이제 제 예상으로는 위에 있는 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위치로 그냥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블록 말고 이제 요 블록, 그러니까 1초 동안 그 무작위 위치로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동하는 느낌이 나게 그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뭔가 되게 복잡한 느낌이었고 뭔가 쭉 되게 길었는데, 코드도 보니까 뭔가 되게 길어 보이는데 밑에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자,
네네. 그리고 일단은 해보기 전에 자세인식을 다시 한번 켜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이 그려지면 조금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선은 뼈대는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건들지 않고 있는데, 건들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거는 지금 무언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하나씩 테스트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제 왼쪽 손목을 여기 컴퓨터에 위치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 왼쪽 손목에 X좌표, Y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조금 이제 컴퓨터 의미의 값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왼쪽 손목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는 계속 이렇게 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약간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왼쪽 손목을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냥 막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왼쪽 손목의 X좌표, Y좌표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모르는 값이 그냥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잘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이 점들이 안 보이도록 제가 빠져서 왼쪽 손목만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있는 공을 빼내겠습니다. 한 번에 쫙 움직였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왼쪽 손목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이제 공을 움직이게 되면은 아까 같은 핀볼 게임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세인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를 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이 자세 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실제로 이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퀴즈를 내어보고자 하는데, 자, 보시면은 X좌표하고 Y좌표를 지금 이제 둘 다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X좌표만 하게 되면 이 공이 어떨 때 움직이게 되는지, 혹은 반대로 Y좌표만 하게 되면 어떨 때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서 왜 X하고 Y좌표 둘 다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세인식 코딩스쿨을 자세인식을 이용한 그 기능 살펴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